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완수 TV입니다. 이 정치적 격변은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대통령 뚜렷한 패턴을 가진 진화하는 공작의 역사입니다. 사실 2024년 12월 3일은 내란이 아닌 거대 야당의 체제 전복이 완성된 날입니다. 두 보수 정권 대통령이 탄핵으로 추출되는 비극, 이는 정교하게 기획되고 치밀하게 실행된 작전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국가적 비극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보수 정권의 정통성과 도덕성을 뿌리채 흔드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재명은 문재인 탄핵 시나리오의 완벽한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유례없는 줄 탄핵이 시작됩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해 부정선거가 아니면 거대 야당을 만들 수 없고, 통계적으로는 조작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래프입니다. 비상계엄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라는 하늘이 대한민국에게 내린 준엄한 경고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는 역사를 바꿀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명목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놀랐습니다. 갑자기 국회의사당에 군인이 오고 하니까 이거 군인이 다시 통치하는 건가? 또 많은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놀랍게도 이번 비상계엄은 달랐습니다. 불과 2시간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고 6시간 만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평화롭게 끝났고 심지어 동원된 군인들은 실탄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부터 갑자기 대한민국에는 전국적으로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괴라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수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내란이라는 전국적으로 이런 내란 유령이 대한민국을 휘감게 되고 온통 언론에서도 내란몰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그 내란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연장선에서 2025년 4월 4일 놀랍게도 내란죄는 빼고서 4월 4일 날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탄핵심판이 되고 파면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회에서 계엄 군인이 도착하기도 전에 민노총 소속의 4,200명의 시민들이 국회에 먼저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를 했다는 듯이 탄핵에 대한 피켓이 들려져 있었고, 그리고 내란이라는 이런 주장이 바로 나왔습니다. 뭔가 여러분 이상하다는 거 못 느꼈습니까? 그리고 2026년 1월 13일 내란 특검팀에서 주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이라는 이런 끔찍한 구형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란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아십니까? 형법 내용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형법 87조에는 내란죄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폭동이라고요? 여러분 2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는데 부상자도 한 명도 없고 그런 속에서 폭동이라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박근혜 대통령 역시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과연 대통령으로서 탄핵될 만큼의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내란 몰이까지 어쩌면 거대한 민주당의 역시 거대한 정권 탈취에 아주 치밀한 정권 탈취의 목적에서 진행된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실체를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정말로 내란이 있었던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할 모든 국민들께 이 진실을 알리고자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탐사보도 1인자, 다큐 영화 1인자, 바로 이영돈 감독님께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남길이 제작 모든 지원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좌파와 우파의 문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에 대한 지지 반대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왜곡되지 않은 역사, 진실된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해외 700만 교민들과 5,200만 모든 국민들에게 도대체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에 관한 실체를 알리고자, 진실을 밝히고자 이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영화 제작 과정 중에 제가 이영돈 PD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영돈 PD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평생 PD로서 진실을 밝히고자 싸워왔는 그 한 사람의 직업 PD 전문가로서 모든 국민들께 진실을 알리고 싶은 그 딱 하나 그 목표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다가오는 1월 17일 2026년 1월 17일 미국에서부터 먼저 개봉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동시에 개봉됩니다만 미국과 호주 해외 교민들분들께서 먼저 봐주시고 난 뒤에 국내로 들어갈 것입니다. 국내 개봉이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고 싶고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불의에 맞선 정의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모든 국민들과 해외 교민들께 특별히 2030 청년들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진실된 역사를 남겨드리고자 이 영화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 싸움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좌익 세력은 30년 전부터 총칼이 아닌 제도와 언어로 체제를 바꾸는 전략을 준비해왔습니다. 거리투쟁이 아니라 교과서, 법률, 행정규칙, 인사 시스템을 통해 조용히 침투했습니다. 국민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개혁과 진보라는 말로 포장해 기존 질서를 흔들었고 저항하면 시대에 뒤처진 세력으로 낙인 찍는 방식을 반복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좌익 전략의 핵심은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급진적 변화는 반발을 부르기에 그들은 점진적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제도 하나를 바꾸고 용어 하나를 바꾸고 기준 하나를 낮추며 10년, 20년을 쌓아왔습니다. 그렇게 쌓인 변화는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국민이 느낄 때는 언제 이렇게 됐지라는 뒤늦은 자각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행정은 체제의 혈관입니다. 좌익은 선거보다 먼저 행정을 노렸습니다. 공무원 조직, 위원회, 자문기구, 시민단체 연계 구조를 통해 정책 결정의 중간 단계를 장악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책임은 흐려졌습니다. 이 과정은 합법의 외피를 쓰고 진행되었기에 더욱 위험하며 국민의 통제 밖에서 힘을 키워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교육은 가장 장기적인 전장입니다. 좌익은 학생들에게 특정 가치관을 정답처럼 주입하는데 수십 년을 투자했습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이름으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성과는 축소하며 체제에 대한 불신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자란 세대는 투표와 여론 형성의 주체가 되었고
자신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움직이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언론과 문화는 감정을 지배하는 도구입니다. 좌익은 사실보다 감정을 먼저 움직이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드라마, 영화, 뉴스 프레임을 통해 선과 악을 단순화하고 반대 의견은 비도덕적 집단으로 묘사했습니다. 반복된 이미지와 서사는 국민의 판단 기준을 서서히 바꾸었고 어느 순간 합리적 토론 자체가 불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법과 사법은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그러나 좌익은 이 영역마저 정치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습니다. 법 해석을 이념에 맞게 바꾸고 판결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법이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 투쟁의 수단이 될 때 국민은 보호받지 못하고 불안 속에 놓이게 됩니다. 체제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시민 여러분, 경각심은 공포가 아니라 책임에서 나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증오가 아니라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좌익이 30년을 준비했다면 시민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정보의 출처를 따지고 프레임을 의심하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체제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민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체제는 무너질 때보다 지켜낼 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에 분노하며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다음 세대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이 싸움은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내일은 선택권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환길은 연봉 60억의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현장에서 시민과 해외 교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환길은 전환길 TV를 통하여 올드미디어가 전하지 않는 진실한 뉴스를 직접 책임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길임을 알면서도 그는 꿈에서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는 다짐으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전환길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실이 침묵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환길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